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오늘은 2월 12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매실나무, 이 매실나무가 2년생, 그러니까 올해에 이제 3년차가 되는 굵은 왕매실나무입니다. 이 매실을 묘목을 심어서 2년간 키웠고 원래 이제 3년째가 되는데, 이렇게 어릴 때 가지치기도 중요하지만 수형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장 큰 수형은 지난해, 그러니까 2년 차에 주지를 3개를 확정을 하고 어느 정도 수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원래 좀 더 수정을 하면서 주지를 확정을 하고 각도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키우고 있는 또 다른 왕매실나무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2년생, 원래 3년차가 되는 나무인데 조금 전에 본 것보다는 좀 더 많이 자랐죠. 그래 해서 부지들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만 비슷한 관점에서 그렇게 수정을 하는 데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이 매실나무의 그 전정에 앞서서 이 나무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이 매실은 묵은순에서 열매가 열립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주 잔잔한 요 가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 꽃눈이 이렇게 여러 개가 형성이 되어 있죠. 요것이 결과지입니다. 과일이 열리는 가지. 그러니까 과일이 열리는 가지는 요렇게 잔잔하게 꽃을 많이 달고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지가 많아야 매실이 많이 열리겠죠. 그러면 요렇게 꽃눈이 딱 미리 이미 정해져 있고 열려 있는 요 가지는 잘라버리면 열매가 안 열리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해서 잘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나무의 이제 그 가지를 자르는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셨겠지만, 이 나무의 그 가지를 일컫는 명칭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서부터 가지들이 이렇게 갈라지기 전까지 요 가지를 주간이라 합니다. 주간. 이 명칭이 다 한자용어로 되어 있는데, 한자용어로 되어 있는 이유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이 농사에 관련되어 있는 이론을 정립하면서 그것을 정리해 놓은 책자에 전부 한자로 표기되다 보니 한국 사람들이 뒤늦게 그것을 번역하고 답습하고 배워서 사용을 하다 보니 한자 용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텃밭농부는 최대한 그걸 우리말로 해석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요걸 이제 주간, 한마디로 말해서 기둥이죠. 기둥. 대돌보 같은 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주간에서 이렇게 큰 가지가 3개가 나오죠. 이렇게 3개를 잡은 겁니다.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요 굵은 이 3개의 가지를 이름하여 주지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주된 가지, 그런 뜻이겠죠. 주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지라고, 3개의 주지. 그 다음에 이 주지가 쭉 형성되어 가면서 이 옆으로 이렇게 이제 작은 가지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걸 부지라 합니다. 부주지죠. 그러니까 주지에서 나오는 작은 가지, 이걸 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지들이 불필요하게 많으면 안 되니까 그 간격을 잘 조정하면서 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잔잔하면서도 꽃이 딱 열려 있는 요것을 결과지라 합니다. 결과지. 과일이 열리는 가지.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용어가 있냐 하면은 전정을 할 때 이해를 하면서 잘라야 할 것인지 키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지는 가지입니다. 그거는 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렇게 위를 향해서 자라는 가지, 이걸 상향지라 합니다. 상향지, 위를 향해서 큰다, 그런 뜻이고요. 이렇게 옆으로 해서 자라는 가지들은 척지라 합니다. 척지.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한 나무는 척지를 많이 키워야 됩니다. 그래 해야 열매도 많이 열리고 그늘을 적게 짓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향지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자세히 보시면 요렇게 밑으로 요렇게 내려와 있죠. 요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나무의 그늘이 요렇게 지워버리겠죠. 그래서 그늘 피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무는 특성상 영양분을 아래쪽으로는 잘 안 주고 위쪽으로 많이 줍니다. 그래서 위를 향하고 있는 가지들은 잘 자라고,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가지들은 도태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는 가지들은 있는 것보다는 도태되기 전에 잘라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척지 중에서도 내향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척지지만 한 개의 가지에서 놓고 보면은 척지인데 옆에 있는 가지를 놓고 보면은 옆에 가지 쪽으로 파고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일종의 내향지가 되겠죠.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요 나무는 어리기 때문에 좀 덜 복잡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적용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가장 이 가지치기를 하는 주 목적은 첫 번째, 과일이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너무 많이 달리는 것을 막아서 영양분이 고루고루 전달이 되면서 튼실하고 맛있는 과일을 얻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그늘 지우는 숲을 이루는 그러한 가지들을 일정 간격을 두고 솎아버림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잎에 햇빛이 고루 비쳐서 광합성 작용을 잘 해서 영양분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간격을 유지시켜 주는 데 목적이고요. 세 번째는 아울러서 그러한 간격을 잘 유지시키며 불필요한 가지들을 솎아냄으로 해서 환기가 잘 되어서 통풍이 잘 되어서 병해충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세 가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가지들을 잘 잘라주고, 그리고 수형을 어떻게 잡아 놓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열매를 솎아주고 열매를 수확하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를 하고 하는데 용이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위를 향해서만 계속 올라가 버리면 이 나무를 관리하는데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한 점을 불편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낮고 넓게 그렇게 수형을 잡아 놓으면 사다리가 필요 없이도 다니면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이 높이를 적당한 높이로 조정을 해주는 것이 좋다. 여기 지금 현재 세 군데 묶어 놨지만 이 각도를 또 조금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지를 잘라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에 있는 이 가지를 보십시오. 이는 올라 앉아서 불필요하게 이렇게 위를 향해서 올라오죠. 이 가지는 키우면 나중에 온천지 그늘을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지들은 잘라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현재 이 공간을 향해서 하나 나오는데 주지보다도 조금은 낮지만 방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가지는 올해 한번 키워서 방향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요 주지를 3개를 형성을 해놨는데 혹시 부족할 것 같으면 여기에 요걸 4번째 주지로 키워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설명을 드렸던 대로 여기서 이제 여기도 보면은 부지가 하나 이렇게 나오죠. 요것도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요거는 분명히 좁은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는 잘라버릴게요. 요 부지는 올해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복잡해지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많은 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전부 위로 올라앉아 있잖아요. 이걸 다 잘라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염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비틀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부지들이 어린 부지들이고 많이 없기 때문에 대신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복잡하지 않는 선에서 요거는 살리고 요거 살리고 그러면서 한번 비틀어 볼게요. 요것도 불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염지를 해서 요거 나중에 돌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부지가 간격이 너무 좁죠.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오는 부지들을 정리를 하고요. 간격이 너무 좁으면 나중에 나무 잎이 나고 거기에서 또 가지들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놓고 보면 얘도 너무 가깝죠. 최소한 30cm 이상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이렇게 염지를 한다 치더라도 얘가 조금은 문제죠. 그래서 차라리 여기 올라앉아 있는 놈을 없애고 요 간격을 유지를 할게요. 이것도 지금 요거는 약간 아래에서 나오잖아요. 요것도 위에 올라앉아 있는 놈이니까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부지가 이렇게 갈라져서 쭉 이렇게 이제 연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요거는 불필요하다. 요만큼 남기고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주지는 계속해서 키울 것 같으면 저 끝에 있는 눈을 자르지 말고 키워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쭉 연장이 되겠죠. 요것도 지금 위에 올라앉아 있는 요 가지는 없습니다. 요것도 위에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부지가 너무 따닥따닥 붙었죠. 요것도 밑에서 쳐져 있으니까 이것도 제거를 하고 그러면 요게 지금 현재 보면은 간격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러면 일정 간격을 두고, 자, 요것도 어떻습니까? 요것도 이 두 개가 너무 가깝죠. 한 5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 개는 제거를 하고요. 요것만 옆으로 돌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나무가 어리다 보니까 그렇게 가지가 많지 않아서 자를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작은 결과지들을 정리를 해 볼게요. 여기 있는 지금 이 결과지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여기에 굵은 매실들이 많이 열리면 전부 다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밑을 향하고 있는 하향지, 이것들은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요 위를 향해서 올라앉아 있는 상향지,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약간 옆으로 나온 것들만 남죠. 여기도 보면 아래를 향하고 있는 이제 하향지, 여기도 그 다음에 요 위에 올라앉아 있는 상향지, 아주 위로 다닥다닥 많이 붙었죠. 이건 하향지. 상향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열매가 열려도 아주 작게 되겠죠. 요 내향지, 요건 제거를 하고요. 밑으로 매달려 있는 하향지,
꼭대기 위에 올라앉아 있는 상향지. 이건 상향지. 이건 하향지. 자, 요것이 이제 E 클립입니다. 요게 이제 알파벳 E 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E 클립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이즈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5cm부터 시작해서 20cm까지, 5cm, 10cm, 15cm, 20cm.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가지를 잡아서 당기는 데 쓰는 겁니다. 가지를 이제 어느 한쪽으로 당겨서 공간을 좋도록 해주는데 사용하는 그런 도구인데, 이걸 이제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그 가지들을 좀 불필요하게 옆으로 가면 한쪽으로 약간 이렇게 좀 틀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지겠죠. 그럼 이것도 좀 위를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걸 이쪽으로 좀 수그려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요로 걸고 나면 그 다음 요 밑으로 집어 엮고 그 다음 요쪽은 또 위로 엮고 이렇게 하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수그려 주면 이 방향이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요걸 좀 더 많이 수그려 주고 싶다 하면 요거보다 더 작은 걸 사용하면 돼요. 요게 좀 작죠. 요건 15cm. 그럼 요런 걸 이용하면 훨씬 더 많이 수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위를 크던 놈을 이렇게 옆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이쪽으로 당기고, 얘는 저쪽이 허전하니까 저쪽으로 보내볼게요. 15cm 정도 되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요걸 이용해서 이쪽에 걸고 이쪽은 위로, 그 다음 요거는 밑으로,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요건 위로, 요렇게 해서 맹 돌리면 방향을 이쪽으로 탁 오도록. 그 다음에 이건 저쪽으로 보내볼게요. 여기에 걸고 여기 걸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이걸 좀 많이 해버리면 이거 더 짧은 거. 이런 것들은 이 정도면 상당히 짧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수그려 버립니다. 그럼 저쪽으로 필요하면 여기다 한 개를 더 걸어버리면 너무 심하게 하면 부러지거든요. 자, 두 개를 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저쪽으로 많이 돌아갔죠.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가지를 저쪽으로 보내버렸죠. 이것도 만약에 필요하면 하나 더 걸어가지고 더 꺾어버립니다. 이렇게 되죠. 이것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수그려 볼게요. 여기에 딱 걸고, 이렇게 원리는 간단해요. 여기에 딱 올려놓죠. 그 다음 요거는 밑으로 딱 해서 받쳐주죠. 그러면서 휘어서 이 밑으로 집어 넣어 버리는 겁니다. 이 가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돌리면 어떻습니까? 방향이 이쪽으로 팍 꺾어서 오잖아요. 자, 이제 불필요한 가지들을 자르고, 이 부지들의 간격을 한 30cm 정도 되게 이렇게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가지들이 자꾸 위로 올라오는 것들을, 또 옆으로 가는 것들을 이렇게 이 클립을 끼워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위로 올라오니까 약간 아래쪽으로 좀 수그려 주고, 이것도 아래쪽으로 약간 수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는 놈을 약간 밑으로.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1년생 요 부드러운 가지들을 딱
잡아주면 좋은 그 간격과 수형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여기 있는 이 주지의 각도를 보겠습니다. 이 주지의 각도가 지금 현재 여러분 눈으로 대충 봤을 때 한 45도 정도 되죠. 예, 요걸 딱 90도로 봤을 때 요걸 90도로 보면 요렇게 90도로 놓고 봤을 때 여기 45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조금 더 내려야 됩니다. 예, 한 30도 정도 되게. 이게 완전히 수평이 되면은 좋지를 못해요. 그럼 영양분 공급이 잘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쪽으로 영양분을 많이 주려 하기 때문에 이걸 약간은 수그리 돼 완전히 수평되도록 하면 안 되고요. 30도 정도로 해서 이렇게 위를 지금 위를 향하도록 이 끝은 쫙 이렇게 살려 놔야 돼요. 그래 해야 그러면 요걸 여기서 지금 현재 여기 묶어 놓은 걸 당겨서 예, 요 정도에 걸어 가지고 수정을 해 볼게요. 이게 자, 요 줄을 매려고 이제 박아 놓은 게 있죠. 요게 요겁니다. 요거. 예. 요렇게 철근을 가지고 구워서 이렇게 만들어 놨죠. 요거 이제 철물점에 가면 팝니다. 35cm 짜리. 요거 또 30cm 짜리도 있고 그래요. 이걸 박을 때는 90도로 박지 말고 저쪽에서 당기면 당기는 쪽으로 삐딱하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박아야 돼. 이렇게 박아야 나중에 박아 놓으면 저기서 당길 때 예, 이게 수가 안 빠지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당기는 방향으로 박거나 90도로 되면 이게 나중에 수 뽑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삐딱하게 반대쪽으로 그렇게 예, 박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줄은 이게 그 비닐 하우스에 사용하는 하우스 예, 비닐 고정 줄이거든요. 이거 보시다시피 얇으면서도 이렇게 넓잖아요. 넓이가 있어야 돼. 그래야 나무에 파고들질 않거든요. 그 다음에 주의할 사항은 이 나무의 가지인데 이런데 이제 걸치면 좋죠. 근데 절대 이걸 이렇게 홀쳐 매면 안 됩니다. 줄 아끼려고 이렇게 홀쳐 매버리면 매갖고 당기면 저 나무들이 자라면서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이 나이론 줄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걸쳐만 놔야 돼. 예, 이렇게 걸쳐서 당기기만 해야 돼. 그래야 파고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구멍으로 이렇게 이제 예, 양쪽으로 이렇게 딱 집어 넣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필요한 만큼을 예, 당겨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각도를 딱 맞춰서 그렇게 딱 되면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이제 굵어지면 딱 굳어버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 많이 내려왔죠. 이렇게 딱 수그러집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부지들도 딱 옆으로 참하게 자라서요. 그러면서 끝에 연장지는 이렇게 위를 향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자랍니다.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로 저쪽에 비해서 이거는 많이 수그러져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45도 되니까 이것도 이렇게 내려야 돼요. 예. 이 정도 내려주면 되는데 이것도 줄을 이제 옮겨서 예, 가지 있는데 이런 데 걸쳐야 미끄러지질 않고. 자, 이제 수영 잡기를 완성했습니다. 한 30도 정도로 비스듬히 그렇게 이제 올라갔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 부지들도 너무 위로 못 올라가게 자꾸 이렇게 잡아서 예, 수형을 완성시켜 나가면 됩니다. 자, 다음은요, 두 번째 나무. 이건 이제 좀 많이 컸기 때문에 예, 잘라낼 게 좀 많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예, 상향지 예, 나무 위에 앉아서 수직으로 크는 가지 저기 보시면 이렇게 위로 올라갔죠. 예, 이렇게 올라앉아서 수직으로 크는 이런 가지들은 예,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 요것도 지금 보시면 요 좁은 공간에서 예, 위로 자라는 것도 있지만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서 파고들죠. 예, 일종의 내향지입니다. 예, 요것도 제거. 요것도 한번 보세요. 지금 요 공간에서 가면서 서로 겹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 선에서 잘라서 타협을 보고요. 요것도 지금 현재 보면 내향지죠. 이 나무로 놓고 보면은 척지인데 이쪽 옆에 있는 가지하고 이제 여기서 겹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적당한 선, 예, 요 선에서 잘라서 타협을 봐야 됩니다. 자, 요것도 보면 요 위에 올라앉아 있는
이 가지는 불필요한 가지입니다. 요것도 올라가면서 크긴 많이 컸는데 저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나중에 잡아 당기면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이거 지금 보시다시피 벌써 이렇게 엉키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엉키잖아요. 그건 뭐냐면 간격이 이제 안 맞았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잡아서 이렇게 당겨 내려줘야 돼. 예. 이건 줄을 지금 이거는 이 클립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굵어요. 이건 줄을 매서 이렇게 당겨야 돼요. 적당한 선에서 잘라버리고. 예. 이것도 적당한 선에서. 척지들이 이것도 상당히 높죠. 이건 한 50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냥 30도를 수그려야 되니까. 그리고 요거는 상향지. 예. 그리고 이것도 너무 깁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도 간격이 많이 여기서 좁아지잖아요. 그럼 이 선에서 잘라버려요. 요 가지는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너무 간격이 좁죠. 여기 있는데 여기 또 있고 한 10cm도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거를 쉽게 주물해서 간격이 유지가 되죠. 그리고 이것도 부지가 너무 깁니다. 자, 여기도 이제 가지치고 수형 잡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바닥에 총 6개의 철핀을 꽂고 최대한 낮게 이렇게 잡아서 딱 고정을 시키고요. 나지막하면서 옆으로 쫙 물려서 수형을 이렇게 잡아 놓으면 앞으로 이제 메시를 꽃을 솎아주거나 또 열매를 솎아주고 수확하고 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높이가 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굵은 가지가 잘린 자리, 요런 데는 톱신 패스트, 도포제죠. 요걸 발라주면 감염이 되거나 또는 이 매실은 수액이 빨리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쪽으로 수액이 새는 수가 있으니까 도포제를 발라 놓으세요. 그래 놓으면 마르면서 코팅이 딱 되고 또 이 부분에 감염을 막아주거든요. 자, 이제까지 특반농부가 매실나무의 가지치기 그리고 3년차의 수형 잡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